안녕하세요, 착한 사나입니다. 오늘은 사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과 두 개를 그릴 건데요. 하나는 앞쪽에 있고 하나는 그것보다 뒤에 있는 걸로. 가볍게 스케치를 먼저 해주시고요. 사과는 기본적인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사과의 윗부분, 제가 학생들 가르쳤을 때는 이걸 꼭다리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꼭다리를 그려주겠습니다. 꼭다리는 너무 이렇게 가운데서 위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비스듬하게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는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치가 나왔으면 바로 명암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빛의 방향은 왼쪽 45도쯤에서 들어오는 거로 설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명암도 넣어줄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가볍게 색을 넣어주세요. 형태는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좀 잡아가면 되니까요. 처음에는 어둠의 위치부터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동그랗게 그리고 사과에 무늬만 좀 넣어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막상 사과를 잘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사과는 거의 외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특정 각도를 정해두고서 거의 외워서 그리는 거죠. 이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와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당시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여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어둠의 색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빛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요. 조금 아직은 어둠의 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뭐 붉은색 사과도 있고 풋사과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오늘 제가 그릴 거는 먹음직스러운 붉은 사과입니다. 사실 저는 풋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더 상큼하고 더 맛있잖아요. 자, 처음보다 연필을 조금 더 이렇게 짧게 잡고, 처음에는 좀 길게 잡고서 색을 깔아줬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연필을 짧게 잡고 색을 깔아줍니다. 그래야 힘이 잘 전달이 되니까요. 되게 당연한 어떤 부분 이치거나 원리인데 이걸 잘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연필을 길게 잡는다고 해서 뭐 그림을 못 그리고 연필을 짧게 잡고 그림을 잘 그리고 그건 아니지만, 적절한 과정에서 연필의 길이를 조절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형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금씩 다듬어 주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지우개는 좀 잘 쓰지 않는 편인데, 형태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우개를 좀 쓰면 좋고요. 자, 이쪽에 있는 사과보다 이쪽에 있는 사과가 멀리 있으니까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어둠을 칠해줍니다. 지금은 아직 사과의 느낌은 별로 없죠. 네, 색만 계속해서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과가 되어 갈 겁니다. 초반에 색을 칠할 때 너무 막 격하게 칠하거나 거칠게 깔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색을 더 올리거나 묘사를 할 때 그 거친 색을 다듬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반에 이 색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과정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공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선의 방향을 계속해서 좀 바꿔주면서 색이 골고루 올라갈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조금 더 진하게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서 형태를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만들어 가볼게요. 자, 사과의 꼭다리 부분, 제가 얘기했던 움푹 패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빛이 자 이렇게 45도에서 왔어요. 사과의 큰 어떤 볼륨의 모양은 이 꼭다리에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과의 어떤 볼륨을 생각을 하면서 빛이 45도에서 왔을 때 어떻게 명암이 변해갈까, 그걸 조금 상상하면서 그리거나 관찰해서 그리면 조금 더 명암을 넣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면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색이 더 안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색이 어두워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빛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빛이 와서 빛을 바로 받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밝을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다시 색이 어두워지겠죠. 되게 간단한 원리죠. 빛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따라서 색이 밝아지고 진해지고, 소묘라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건너가고 그리는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이 많죠. 뭐 선생님들은 그런 실수 거의 안 하니까. 근데 이거를 설명을 잘 안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조금 더 색을 올려줄게요. 화면에서 이게 조금 진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올려둔 이 색감은 결코 진한 색깔이 아닙니다. 굉장히 밝은 색깔입니다. 마음껏 더 진하게 올려도 괜찮습니다. 자, 볼륨감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저는 어둠을 이 맨 바닥, 이 제일 안쪽이 아닌 그 안쪽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색을 잡아서 풀어줄게요. 이러면 깊이감을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조금 더 깊이감이 더 좋아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묘사를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는 거랑.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 이 부분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볼륨감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사과랑 뒤쪽에 있는 사과를 형태와 명암을, 형태를 다듬어 가면서 명암을 좀 계속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정물,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어떤 대상 개체를 자주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관찰하는 거죠. 자주 관찰하기보다는 많이 관찰하는 거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표현력, 묘사력은 관찰력에 비례를 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이 사물을 집중력 있게 관찰했느냐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묘사의 실력, 표현의 실력을 결정합니다. 아마 이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시다 보면, 아, 착한 사내의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묘사가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선생님 묘사가 안 돼요. 묘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딱히 거기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논하기 전에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집중해서 관찰해봤냐? 그럼 친구들이 뭐 관찰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평소에 관찰력이 훈련이 돼 있고 관찰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런 묘사에 대해서 질문도 잘 안 해요. 많이 관찰하고 많이 보다 보니까 그만큼 그릴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릴 게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묘사력이 좋다는 겁니다.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묘사를 하면서 어떤 빛의 방향, 그리고 이 개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보다 조금 더 볼륨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겁니다. 색을 계속 올려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이 색이 절대로 진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묘사를 계속 하다 보면 다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할 때 색을 막 넣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림 까매지면 어떡해요? 지워야 되잖아요. 틀리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라. 진하게 칠해라. 지금 네가 칠하고 있는 색은 결코 진한 것이 아니다. 색감은, 명암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도화지에 올려둔 이 색감은 절대로 진한 것이 아니다. 네가 나중에 묘사를 하면 그 색이 밝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이놈들 말을 안 듣죠. 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그 소멸을 지도한 선생님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반면 또 너무 진하게 하는 놈들도 있어요. 아니 그냥 종이가 시커멓게 그냥 할 때까지 석탄이지 그림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밝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친구들보다, 저는 이제 학생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친구였는데 좀 과감하게 이렇게 색을 넣고 형태도 좀 틀려보고 하는 친구들이 그림이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을 하고 싶다면 실패를 많이 해보라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막 진하게 해보고 틀려보고 막 혼나고 막 까맣게 해서 막 태워보고 막 종이 막 2장 3장 쓰고 막.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험들이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자, 이쪽 뒤에 있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사과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제 눈이 눈높이에 여기 있다고 하면, 잠깐만, 여기 있다고 하면, 제 눈높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보지만 얘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보죠. 시점이 얘는 더 낮고 얘는 더 높아요. 시점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 꼬다리 부분이 안쪽까지 많이 보이지 않겠죠. 물론 이 사과의 구도를 내가 이렇게 틀어서 앞쪽으로 보고 있게끔 한다고 하면 또 이런 비슷한 무언가 연출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점을 일부러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사과가 어려워요. 시간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에만 집중을 해도 그림이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림 그리시는 대부분의 강사 선생님이나 작가분들은 제 말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뭔가 어딘가 모르게 하나 좀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려볼게요. 자, 이 뒤에 있는 사과가 이 앞쪽에 있는 사과랑 크게 다를 게 없죠. 아까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색의 선명함이나 색의 밝기가, 얘는 좀 더 진하지만 얘는 조금 더 밝거나 연하다. 그 이유는 공기원근법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공기원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서양화, 동양화, 서양화의 어떤 그런 큰 차이점을 나누는 데 있어서 공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원근법을 이렇게 체계를 잡은 사람이 그 모나리자 그린 사람 이름 뭐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난 맨날 레오나르도 그러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타이타닉 나 보지도 않았는데 난. 저는 되게 유명한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도 보면 막 많잖아요. 되게 유명한 거. 나루토, 진격의 거인, 또 뭐 있죠? 원피스,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블리치 이런 거. 저 이런 거 안 봤습니다. 예. 제가 봐가지고 유명한 건 상관이 없는데 예. 이미 유명해져 있는 건 잘 안 봅니다. 예. 약간 변태 같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타이탄을 또 처음에 보려고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근데 막 다들 막 너무 막 재밌다고 막 이슈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안 봤어요. 그냥 지금도 안 봅니다. TV에서 가끔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전 안 봅니다. 네. 이상하죠, 성격.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 이렇게 사과를 네, 이렇게 그려줬어요. 아, 사과 색깔 좀 거시기 하네요. 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뭐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야죠. 살짝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좀 지저분한 거 지우고. 제가 또 쓸데없이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까지의 과정을 덩어리 과정이라고 그래요. 덩어리 과정. 양감, 어떤 양적인 감을 이제 뽑아주는 단계, 요까지 덩어리랍니다. 예, 요거 이어서 다음 또 그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묘사를 해봅시다. 사과. 자, 묘사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덩어리 과정, 그 덩어리는 계속해서 색감도 넣어주고 묘사를 하면서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덩어리가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어떤 양적인 감, 어떤 부피감, 이런 볼륨감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묘사를 하면서 묘사는 묘사대로 하고 그 볼륨감은 더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선의 방향을 지금 사과가 동그랗다 보니까 그 동그란 모양에 맞춰서 그 결에 따라서 이렇게 썼어요. 이제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지만 여기서 이제 선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왜냐면 사과의 어떤 입체감적인 어떤 볼륨감이 아까 양감을 표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에 들어갔다가 또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모양이 약간 하트 모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또 그 모양에 맞는 어떤 연필선을 그렇게 그 결에 맞게끔 써주면 조금 더 볼륨감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표현하면서 그렇게 선의 방향을 좀 맞춰갈 거고요. 아,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또 묘사를 해야 될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묘사라는 게 뭐 보고 그리는 게 묘사니까.
자, 묘사할 때 너무 그 묘사하는 부분에 빠져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림의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묘사를 하더라도 자꾸 나의 어떤 시야를 그림에서 가까이 두었다가 멀리 두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보면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리더라도 그 부분적으로 그린 거를 계속해서 맞춰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고 둘 다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완성이 되었을 때 그림의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표현하고 묘사하다 보면 묘사하고 이럴 때는 그 부분 막 표현하고 묘사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 다음 막 그 부분만 디립다 막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림이 거기만 완성돼 있어. 다른 데 완성이 안 돼 있고. 자, 그리고 묘사할 때는 이게 묘사라는 게 한 번에 잘 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잘 안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저도 똑같은 사과를 그리지만 똑같은 사과를 그릴 때마다 매번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지우개를 대기보다는 계속해서 연필을 통해서 좀 부족하면 연필 조금 더 이제 연필로 좀 더 묘사를 해보고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연필이 한 번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표현이 완벽하게 나와?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컴퓨터지. 뭐 한 번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표현이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막 지우고 막 어떻게 하고 그러기보다는 계속해서 연필을 올리다 보면 색감을 쌓고 묘사를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나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묘사 이제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막 안 된다고 찡찡거리고 선생님들한테 막 그림 좀 봐달라고 막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본인 손으로 계속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또 이렇게 그림이 뭔가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고 했을 때 계속 내가 그거를 해결하다 보면 나만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예요? 노하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요 부분을 일단 봤을 때 처음에 할 때 좀 느낌이 좀 이상했는데 또 만지다 보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돌파구도 보이고 또 계속 연필의 어떤 그 선을 얹다 보면 느낌이 점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해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바로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랑 관찰은 달라요.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 자체가 보는 거지만 관찰이라는 거는 자세하게 보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도할 때 친구들한테 그래요. 대충 보지 마라.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봐라. 그러면 묘사할 게 보인다. 그리고 또 내가 표현함에 있어서 이제 잘 안 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계속해서 묘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우개 잘 안 쓰고 있죠. 묘사할 때 지우개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양감을 뽑으려고 만들었던 그 색감이 진한 색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필을 그 위에 조금 더 진하게 올리면서 내가 묘사했던 거를 그 위에 또 올리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튼 없어집니다. 여기 조금 표현이 쉽지가 않네요.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묘사를 하면서도 빛의 방향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빛이 어디서 계속 오고 있는지 계속 인지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막 묘사하다 보면 빛 받는 부분인데 막 어두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묘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왜 이제 이런 빛이 오는 방향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정물을 보고 그리거나 뭐 상상해서 그리거나 어쩌거나 하면 어떤 놓여져 있는 상태의 어떤 정물이 빛이 완벽하게 왼쪽 45도에서 딱 오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형광등 밑에다가 사물을 뒀어요. 그러면 뭐 형광등이라는 게 딱 여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내리쬐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저기도 하나 달려있고 막 이것저것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어떤 한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도 오고 이 부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내가 의도하는 것처럼 한 방에 딱 오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이 그림이 빛이 방향이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빛의 방향을 딱 맞춰주지 않다 보니까 그림이 다소 좀 정리가 안 돼 보이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는 방향을 왼쪽 45도 자꾸 이제 인지하면서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과 이 안쪽 표현이 쉽지가 않네요. 아직 뭔가 좀 굉장히 제가 원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제 연필을 올려갈 겁니다. 일단 너무 한 부분을 다 완성해 버리기보다는 일단 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일단 전체 묘사의 한 60, 70% 정도만 해놓고 뒤에 있는 사과로 좀 넘어갈게요. 뒤에 있는 사과를 좀 하면서 앞에 있는 사과를 어떻게 조금 더 묘사를 잘해가지고 마무리 지을지를 자꾸 머릿속에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림 그릴 때 이제 잘 안되면 너무 그 부분에 막 집착하거나 자꾸 있지 마세요. 특히 입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릴 때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자꾸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은 그 입시라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루트를 돌렸다가 다시 와서 해도 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안 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돌파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일단은 저도 지금 조금 제가 의도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여기 너무 이렇게 좀 집착하지 않고 일단 뒤에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내 맘같이 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오래 그려도 잘 안 될까요?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자, 이쪽에 있는 사과는 이쪽에 있는 사과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힘을 조금 더 뺀 상태에서 묘사를 자꾸 할게요. 그림에서 어떤 공간감, 깊이감, 거리감 뭐 다 같은 말이죠. 이걸 좀 주기 위해서는 어떤 연필의 강약 조절이랑 어떤 색의 변화를 좀 확실하게 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엄청 많은 다개체가 아니라 뭐 한두 개 정도의 단일 개체들을 그릴 때는 특히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그림을 알려줬던 은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에서 공간감이 나보이면 얼마나 공간감이 나보이는 게 좋은 그림이겠냐. 어느 정도 순간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깊이감이 났을 때 또는 그림을 표현했을 때 이 정도 깊이감이 나면 좋은 그림이다 해줬는데 그때 15cm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 봤을 때 15cm 정도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그 깊이감이 되게 좋은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5cm가 뭐 어떤 근거를 갖고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한참 속고섬 할 때였는데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아무튼 그 근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출처가 확실하진 않은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말고는 제가 종종 저기 입시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해줘요. 그게 되게 좋은 깊이감이래. 자, 묘사도 하면서 조금 더 양감, 볼륨감, 덩어리감을 조금 더 뒤에 있는 사관에 더 신경을 써주면서 좀 묘사를 할게요. 걱정하지 맙시다. 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되겠죠? 그죠?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좀 부족하고 이상하고 그럴 뿐이지 다 됩니다. 중요한 건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성을 하는 게. 내가 지금 그리는 이 개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완성을 하십시오. 대충 완성이 아니라 제대로 돼요. 제대로. 일단 좋지 않은 그림을 내가 완성을 해 나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그 발생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길러지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항상 360을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대로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경우는 정말 한번 종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막 처음엔 느낌이 되게 좋아. 잘 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막 묘사를 하면서 뭔가 내 그 느낌이 안 나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는 막 처음에는 막 뭐 아무튼 안 돼. 근데 가다 보면 막 되게 좋은 게 또 있고. 아무튼 그 내 마음에 딱 드는 그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끝까지 완성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두면 나쁘지가 않아요. 또 그게 막상 그렇게 막 엄청 막 진짜 뭐 누구 말도 막 그지 같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볼만합니다. 또 그렇게 완성을 해두면 나름. 그림이라는 건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것만큼 반드시 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사실 너무 좋은 게 어떤 뭐 타고난 능력 이런 거 되게 뭐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타고난 능력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이게 저는 어렸을 때도 이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돼서야 이제 미술학원 다녔지. 그 전까지는 그냥 맨날 집에서 그냥 거의 뭐 오덕이었어요. 그냥 옛날 만화책 막 그냥 만화책 뭐 주구장창 보고 만화책 따라 그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갑자기 얘기했지. 아무튼 갑자기 뭔 얘기 하다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뭔 얘기 하다 그랬지?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좀 비벼주는 이유는,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는 이유는 좀 얘보다 좀 더 안쪽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사과의 이 밑부분들을 조금 더 뿌옇게 보이라고 좀 부드러워지라고. 좀 약간 거칠잖아요 지금. 거칠어? 좀 거칠어. 좀 부드러워지라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줄게요. 이렇게. 너무 비비지 마세요. 연필 잘 안 올라가니까.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서 제가 이어서 좀 더 그리겠습니다. 볼 보고 와가지고. 예. 조금 이따 봐요. 편집하면 아마 다 이어져 있을 거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양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아서 묘사 위주로 좀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아, 참고로 오늘이 1월 1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 시간이 1월 2일입니다. 새해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다들 어제 저녁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과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친구나 연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어제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가볍게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했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았고요. 그냥 적당히. 또 어제는 2018년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집에 일찍 귀가를 했죠. 또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야 돼서
묘사하거나 이런 좀 이렇게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 과정에서는 사실 뭐 특별히 이렇게 어떤 뭐 말씀을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계속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걸 종이에 이제 표현하는 게 사실 거의 전부라 어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양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별로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묘사적인 부분까지만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 그림이라는 게 어떤 나의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그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만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잘 돼서 그림이 잘 나오면 또 좋은 거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또 다음을 기약하면 되죠. 다음에 조금 더 나은 표현력을 또 보여줄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다고. 예. 그림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에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완벽하게 뭔가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 같아요. 막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형태도 뭐 어떤 표현도 그렇게 그리는 게 굉장히 잘 그리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꼭 그래야만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 어떤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림을 꼭 그렇게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분야가 있죠. 극사실주의나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물을 똑같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그림은 혹시나 이제 입시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소묘로, 또는 취미로 이제 그림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완벽하게 딱 진짜 100% 막 입시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작가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의 어떤 기본을 좀 배우고 싶다. 나도 남들, 그러니까 나도 좀 남들처럼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제 그림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지금 그린 이런 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예전에 저희 은사님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림은 장수에 비례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많이 그린 사람이 잘 그린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많이 그리냐가 더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많이 그려본 친구나 그려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요. 양감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색의 단계를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어제 혹시 그 연예대상인가? 연기대상? 그런 거 보셨나요? 요즘 연말이라서 TV에서 시상식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귀가해서 모임을 갖고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TV를 보는데 사람은 정말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영자라는 개그맨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TV에 잘 안 보이다가 뭐 사건 사고도 좀 있었고 그러다 이제 뭐 프로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이제 연예인이 됐잖아요. 엄청 인기 있는 그 매니저랑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 처음에 그분이 이제 그거 촬영 했을 때만 해도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뭐 생각했겠어요? 이런 거 상상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꾸준히 어떻게 그런 이제 어떤 개그, 연예 이런 방송이라는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또 다른 지금 전성기잖아요. 그런 전성기가 또 찾아오고 하는 것들 보면 정말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뭐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믿진 않아요. 저는 약간 되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냥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꾸준히 하는 타입인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과정에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잠깐 반짝 이렇게 하는, 왜 저기 우리 학생 때 벼락치기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막 되다가 고등학교 때 막 안 되죠. 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을 이제 어느 정도 올리려면 매일같이 꾸준히 예습이랑 복습이랑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으면 학원도 뭐 다니면 더 좋고. 꾸준히 하면 그게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꾸준히. 사실 어떤 행운이라는 거, 운이라는 것도 꾸준히 어떤 걸 노력하는 사람한테 저는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막 그 제비가 호박씨를 벌어다 주는 경우는 좀 드물다 생각해요. 뭐 있긴 있겠지만. 복권도 매일같이 사고 꾸준히 사는 사람한테 1등의 기회가 찾아오지,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했다고 되는 경우는 있나요? 당첨되고 오질 않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도 그림을 꾸준히 그리세요. 꾸준히. 자, 아랫부분에 반사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반사광이라는 거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에 이제 육면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닥에 비친 빛이 다시 반사가 되면서 사물에 빛이 닿아가지고 생기는 어떤 그런 밝은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 빛이 이렇게 와서, 이게 바닥이라고 예를 들면 바닥에 빛이 이렇게 와서, 얘가 이 빛이 바닥으로 그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검은색이 아닌 이상 밝은 바닥이라 한다면 이 빛이 와서 이렇게 튕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반사가 되면서 이 튕겨져 나간 빛의 일부가 이 사물의 밑에 부분에 닿으면서 생기는 빛을 이제 반사광이라고 하거든요. 이 반사광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림의 어떤 공간감과 깊이감을 더 줄 수 있어요. 자, 그림자도 이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서 조금 뿌옇게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또 뿌옇게 해주시고, 네.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공간감이라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공간감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공간감, 이렇게도 공간감, 거리감정, 그걸 이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반사광 할 때 제가 작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이렇게 밝고 어둡게만 표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반사광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빛, 반사광은 밝은 빛도 있지만 어두운 빛도 있어요. 어두운 빛이 뭐냐면 지금 이 그림자 있죠. 이 그림자도 빛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얘가 빛이 아예 없다면 완전 까맣겠죠, 그죠? 여기 말이야. 얘도 미묘한 빛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어두운 빛 같은 거. 그래서 이 어두운 빛이 사물에 이렇게 맺힙니다. 그래서 반사광을 표현할 때 완전히 이 바다 끝에까지 하얗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색을 넣어줘서 이 어두운 색이 비친 거를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이 어떤 공간감의 이 흐름이 자연스러워져요. 아까 같이 여기를 딱 밝게 표현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딱 가다가 뭔가 단절돼 버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색을 넣어서 표현해주면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아까보다는. 자, 오늘도 이쪽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짓고 뒤에 부분을 좀 더 이제 묘사를 할게요. 참고로 뒤에 있는 부분을 많이 표현을 안 할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사과보다 더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깊이감이 사실 뭐 어떤 실제 거리감을 치면 뭐 한 뼘이나 될까요? 하지만 그림에서는 어떤 그 공간감을 조금 더 극대화 시켜주면 사물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가 더 확실해지니까 내가 표현을 해서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 좀 좋겠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거리감이 좋아집니다. 공간감.
그림이 이제 생각처럼 잘 안 될 때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학생 때 되게 형태력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학생 때 이제 주로 보던 게 석고, 소묘, 입시였는데, 석고 형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난 잘한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안 닮았어. 그리고 표현하면서 계속 형태를 보완하면서 그렸다고 하는데 뭔가 크게 나아진 게 없어. 그런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잘 안 되고. 물론 지금도 형태력에 대해서는 뭐 연습을 계속 해야 되지만,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실수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했던 연습 중에 하나가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형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형태를 똑같은 거를 두 번, 세 번씩 그리는 거예요. 물론 한 세 번 정도 그릴 땐 되게 지겹거든요. 근데 지겨운데 세 번 정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두 번째까지는 그게 좀 괜찮거든요. 근데 세 번째 되면은 조금 약간 지루해요. 근데 신기하게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왜냐면 두 번을 이미 해봤으니까.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영향이 줬냐면, 물론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연습하니까 형태도 좋아졌을 뿐이지만,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표현도 익숙해지고, 이런 내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잘 안 됐던 부분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좀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완이 되는 게 그냥 고스란히 그게 내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았구나. 아까는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지. 아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해야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되게 실수가 빨리빨리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표현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다 같은 거를 두세 번 정도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그러시다 보면 실제로 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저는 그림 엄청 잘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그림은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 소묘 입시 시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그때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제 배운 게 그런 거고, 또 학원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촬영을 하다가 배터리가 용량이 다 돼가지고 중간에 좀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그릴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뒤쪽에 있는 사과도 반사광을 표현을 좀 해주고요. 이 그림자 표현할 때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자보다 이쪽에 뒤에 있는 사과의 그림자가 좀 더 멀리 있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사과의 그림자 시점이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사과보다 그림자의 어떤 면적을 조금 줄여줄게요.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이건 어떤 작은 팁인데, 이 그림자를 표현할 때 이제 그림자가 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 볼륨감에 대한 그 그림자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대략
그림자가 이제 빛이 45도 나왔을 때 대략 한 이런 정도, 이 정도만큼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없거나 또는 그림자가 살짝 약해지는 이 부분에 살짝 이렇게 빛을 조금 표현해 주세요. 빛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공간감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공간감이 더 생기고 다시 또 여기서 공간감이 이만큼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 이 바닥 공간에 이 사물이 닿아 있는 이 바닥에서도 공간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좀 더 공간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림자가 잘 이렇게 뿌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뒤에 있는 사과도 이제 어느 정도 묘사가 끝났고, 뒤에 있는 사과는 멀리 있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안 그려주셔도 돼요. 자, 이제 사과의 하이라이트 부분, 이제 빛을 받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소위 반짝이라 그러는데, 사과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때는 지우개를 지우개의 뾰족한 부분을 살려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좀 지워주시면 돼요. 잘 안되긴 했는데. 해주시고, 그리고 전동지우개를 가지고 사과에 이제 어떤 부분을 표현할 거냐면, 사과 보면 이게 뭐라 그러지? 여드름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과 여드름은 아닌데, 사과에 보면은 막 점 같은 거 찍혀져 있잖아요. 막 하얀색 무늬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몇 군데 좀 찍어주세요. 대충 좀 찍어주시고, 뒤에도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사과 여드름 만들기. 끝으로 좀 정리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좀 지저분한 것들 좀 지워주고,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주고, 마지막에는 표현적인 부분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도 좋은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표현하면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형태 같은 걸 좀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물체가 가지고 나왔던 그런 고유한 형태들.
그래서 그런 걸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형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사과 표현을 끝내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 됐다고 하시면 추천이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착한산이었습니다.